오라버니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남자들이 침대 위에서 충분히 사랑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순한 애무 스킬뿐만 아니라 여자의 감정과 무드까지 컨트롤할 줄 알아야 진정으로 인정받고 사랑받는 남자가 될 수 있답니다. 평균적으로 한국 남자들에게 부족한 스킬 중 하나가 바로 애무인데요.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격도 급하고 침대 위에서 배려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이 스킬만 제대로 자유자재로 쓸 수 있다면 다른 평범한 남자들과 완전히 차별화가 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애무가 중요한 이유는 남녀가 침대에서 느끼는 절정의 사이클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남자가 이기적이게 굴면서 자기중심적인 관계를 고집할 경우 여자는 그야말로 몸만 대주는 꼴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꼭 상대에게 100% 맞춘 애무를 해주는 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서로의 사이클을 맞추는 노력은 필요한 것입니다. 불같은 관계가 끝난 후 남자가 의기양양한 표정을 지으면서 괜찮았어? 라고 묻게 되면 여자의 심정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남자와 속궁합이 잘 맞으면 너무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기서 애무까지 잘한다고 하면 여자에게는 정말 잊지 못할 남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자들이 무턱대고 긴 시간 동안 애무만 해주는 것을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요령이 필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자들이 원하는 그리고 여자들의 몸과 마음을 열어 듬뿍 사랑받을 수 있는 기술들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자 스스로 매력 포인트라고 생각하는 부위를 집중 공략한다. 예를 들어 가슴이 큰 여자의 경우 대부분 자기 가슴에 대해서 승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랑받는 것은 여자로서 자신의 성적 매력이 충분히 어필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여자마다 자신 있는 부위가 있기 마련입니다. 당연히 남자한테 그것을 자랑하고 싶을 테고요. 만약 다리가 매끄럽고 이쁜 여자라면 다리를, 손이 예쁜 여자는 손을, 힙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여자라면 힙을 공략해주면 좋아합니다. 이때 꼭 같이 해야 하는 것이 칭찬인데요.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여자는 물리적인 자극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자극에도 절정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여자한테 해주는 간단한 칭찬으로 여자의 마음을 짜릿하게 자극시킬 수 있는 것이죠. 당신의 피부는 광채가 난다. 가슴이 너무 예뻐서 파묻히고 싶다. 등 남들이 들으면 달쌀스러운 멘트라 할지라도 여자가 자신 있어 하는 부위를 남자도 좋아해주고 칭찬해주면 여자는 마음속으로 굉장히 흐뭇해하면서 좋아합니다. 또한 자신감도 올라가서 여자가 더욱 적극적으로 임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여자가 자신 없어 하는 부분은 남자한테 숨기고 싶어 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굳이 터치하지도 말고 입 밖으로 꺼내어 거론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아무리 남들이 보기에 괜찮아 보이는 몸매와 외모를 가지고 있더라도 당사자는 열등감을 느끼는 부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자가 어느 부분에 제일 자신 있어 하는지, 어떤 부위를 제일 자신 없어 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팁을 드리자면 여자가 평소에 자주 이야기하고 노출하고 싶어 하는 곳이 바로 자신 있어 하는 부위입니다. 두 번째, 상대에게 최적화된 맞춤 애무를 한다. 사람마다 성감대가 다르다는 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같은 성감대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자극받기를 원하는지도 여자마다 다른데요. 대화를 통해서 알아내 눈치껏 알아내던 반드시 알아내서 여기에 맞는 수요를 충족시켜 주어야 합니다. 여자가 등을 만져줄 때 좋아하는지, 허벅지를 쓰다듬어 줄 때 좋아하는지, 이쁜이를 만져주는 걸 좋아하는지 등등, 그리고 어떤 부위에서 가장 흥분하는지 등을 캐치해야겠죠. 또한 손이나 혀 또는 신체를 이용해서 자극해주는 걸 좋아하는지, 천천히 혹은 빠르게, 강하게 혹은 약하게 어떠한 강도로 좋아하는지를 알고 있어야 적은 노력으로 사랑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가끔은 색다른 방법도 좋습니다. 아무리 좋아하는 자극이라도 매번 똑같다면 무뎌지고 쾌감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약 조절을 하면서 여자를 애태우게 한다면 본게임이 좀 약하더라도 여자는 충분히 만족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자신만의 필살기가 있어야 한다. 자신만의 필살기가 있는 남자는 특별한 남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잘하는 남자는 역시 자기만의 공략법이 있는데요. 그들이 말하는 비법을 듣다 보면 와 그런 것도 있었네 라며 감탄을 자아내기도 합니다. 그들은 어떤 곳을 공략하길래 여자의 마음을 쉽게 열고
여자가 좋아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남자들이 별로 신경 쓰지 않지만 의외로 여자들이 좋아하는 것 중심으로 몇 군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깍지 끼기입니다. 정상이나 여성상의 자세에서 관계 도중 손깍지를 끼워보세요. 더욱 로맨틱하고 다정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고 여자들도 이런 스킨십을 무척 좋아할 것입니다. 후배위나 다른 자세로 인해서 제대로 손깍지를 낄 수 없는 경우에는 손등을 꼭 잡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살짝 목 조르기입니다. 과격하게 하다가 목을 잡고 조르는 신용만 내보세요. 여자들은 거의 대부분 M 성향을 조금씩이라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퍼포먼스를 좋아하기도 합니다. 물론 힘 조절을 못해서 상대의 숨을 못 쉬게 하면 안 되겠죠. 숨은 쉴 수 있도록 아주 약한 힘으로 조르는 신용만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자극적이고 야한 말입니다. 유튜브 특성상 예시를 들어드릴 수 없지만 굉장히 자극적이면서 수치스러운 말에 여자들은 더욱 흥분하기도 합니다. 또한 성적인 내용을 녹인 욕설도 좋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소에 여자분에게 혹시 관계 도중 욕이나 수치스러운 말 들어본 적 있어? 라며 은근슬쩍 떠본 후에 진행하면 좋습니다. 예를 들은 것이지만 이처럼 자신이 자랑할 수 있고 자신 있는 본인만의 필살기 한두 개 정도 가지고 있다면 침대 위에서 여자에게 최고의 남자로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상대의 감정과 템포의 주파수를 맞춘다. 항상 강조드리지만 여자의 흥분 사이클과 남자의 흥분 사이클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서로 어느 정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여자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무조건 여자는 오래 걸리니까 남자가 맞춰야 한다는 생각도 고정관념인 것입니다. 서로 노력해서 맞춰야 하는 것이죠.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남자는 삽입을 해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생각하지만 여자는 여러분과 눈이 마주치고 가벼운 스킨십이라도 시작이 되는 그 순간이 바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러니 전이 과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절정의 사이클을 맞추면 좋겠죠. 오늘은 침대 위에서 사랑받는 방법 4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봤는데요. 본인 것으로 만들어서 자유자재로 사용하게 되시면 침대 위에서 절대 잊지 못할 남자가 되어 있으실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다음 콘텐츠로 넘어가겠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각자 사정을 할 때 다른 느낌을 갖는데요. 또 그 사정을 하는 타이밍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내가 사정을 할 때 상대는 어떤 느낌을 느끼는지 혹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궁금해하는데요. 오늘은 남자분들 입장에서 남자가 사정을 할 때 여자는 어떤 느낌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고 있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남자에게 사정이란 정서적인 느낌보다는 물리적인 느낌이 큽니다. 정서적 자극보다는 물리적인 자극에 의해 사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성적 흥분도가 최고조에 이르고 사정을 하면서 쾌감을 느끼게 됩니다. 반면에 여자한테 사정이란 정서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는데요. 마찬가지로 남자가 사정을 할 때도 정서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받고 어떤 생각과 느낌을 가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함께 만족감을 느낀다. 특별한 일이 없는 경우 대부분의 여자들은 이때 남자와 함께 만족감을 느낍니다. 물론 남자가 느끼는 쾌감과는 결이 다르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자한테는 정서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작용합니다. 상대 남자가 만족감을 느끼고 쾌감을 느끼면 거기에 동화되어서 같이 만족감을 느끼는 것이죠. 남자의 만족스러운 표정을 보면서 스스로 여자로서의 매력이 어필되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 순간 가벼운 키스나 사랑스러운 포옹을 하며 남자의 기분 좋은 표정을 계속 보고 싶어 하기도 하는데요. 남자의 모든 것을 받아들였다고 생각하여 정말 행복하고 사랑한다는 감정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여운을 즐기고 싶어서 시간이 멈춘 것처럼 잠시 그대로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여자들은 남자의 마지막 순간에 찡그러진 미간을 보면 자신이 더욱 흥분이 된다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남자에게 몰입하여 영원히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순간들이 계속 누적되면서 서로의 관계는 더욱 깊어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남자 혼자 싸버리고 끝내버리는 경우. 물론 남자가 사정을 하게 되면 더 이상의 피스톤 운동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삽입 섹스는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제 채널을 꾸준히 구독해오신 분들이라면
여자에게 섹스는 피스톤 운동뿐만 아니라 전이 과정과 후이 과정을 모두 포함한 전체적인 과정 그 자체라는 걸 아실 것입니다. 그렇게 여자 경험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은 사정을 하더라도 잠시 동안이나마 상대 여자를 꼭 안고 있거나 그 여운을 여유 있게 같이 느끼곤 하는데요. 간혹 배려심이 없거나 여자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사정을 하자마자 바로 담배를 피우러 가거나 찝찝하다며 화장실에 씻으러 가곤 합니다. 남자의 이런 행동은 여자에게 큰 실망감과 불쾌감을 안겨줍니다. 같이 하는 식사 자리에서 본인만 밥 다 먹었다고 혼자 일어나 버리는 것과 같은 맥락인 것이죠. 몇몇 여자들은 대놓고 이런 불만을 표현하고 개선하려고 하겠지만 변명 소심한 여자들은 이런 것을 대놓고 말하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혼자 마음에 담아두면서 불만이 쌓이게 되기 때문에 남자분들은 잠자리에서 반드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여자가 남자보다 먼저 절정에 이르는 경우. 이런 경우는 흔치 않지만 간혹 가다가 남성분들이 지루일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곤 합니다. 여자는 완전히 만족했고 이제는 피스톤 운동을 끝내고 후위 과정으로 넘어가서 여운과 따뜻한 스킨십을 느끼고 싶은데 남자는 사정하지 못했다 하여 계속 피스톤 운동을 하고 있으면 솔직히 힘들긴 합니다. 특히 여자의 경우 절정을 느끼고 나면 온몸에 힘이 다 빠져버리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남자의 강한 압력을 버텨내는 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니죠. 그렇다고 혼자만 느꼈다고 해서 상대 남자한테 그만하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성격이 파탄나거나 심하게 이기적인 여자가 아닌 이상 최대한 버틸 수 있을 만큼 버티면서 남자도 사정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답니다. 만약 버틸 만큼 버텼는데도 남자가 사정은 하지 못하게 되면 여자는 마음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스스로 여자로서의 매력이 있나 싶기도 하고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면서 내가 잘못인 건가 생각하면서 자책하기도 합니다.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여자는 관계 지향적인 동물이며 사랑하는 상대에게 자신을 투영합니다. 쉽게 말해서 아무리 혼자만 만족감을 느꼈다 한들 상대가 만족감을 느끼지 못했다면 온전한 만족감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죠. 만약 남성분이 지루가 심해서 사정을 못하고 끝나게 됐다면 상대 여성분에게 너 때문에 그런 거 아니다. 가끔 이렇게 무뎌질 때가 있다라고 위로하는 한마디만 해준다면 상대 여성은 안도함과 동시에 오라버니의 배려에 크게 감동할 것입니다. 네 번째, 동시에 절정을 느끼는 경우. 아무래도 서로 동시에 절정을 느끼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그렇지만 가끔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감수성이 높은 여자일수록 남자가 사정을 하고 만족을 하는 모습을 보고 크게 성적 흥분감과 만족감을 느끼면서 절정을 느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때 여자의 경우 더욱 만족스러워하며 남자에 대한 애정이 깊어지게 됩니다. 남자 입장에서 여자를 만족시키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죠. 대부분의 경우 남자는 여자보다 쉽게 달아오르고 빠르게 끝나기 때문에 천천히 예열하여 서서히 달아오르는 여자 입장에서는 관계할 때 만족감을 느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동시에 끝난다면 여자는 그 남자와 속궁합이 잘 맞는다고 생각하고 자신에게 맞춰주는 남자에 대한 사랑이 깊어질 거예요.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가 된 느낌을 받게 될 겁니다. 물론 같은 파트너라고 해도 항상 이런 느낌과 감정을 공유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부부나 연인은 서로에 대한 깊은 애정과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다섯 번째, 남자가 절정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경우. 사람마다 절정을 느끼고 표출하는 방식은 다양하지만 대부분의 남자들이 그냥 조용히 행동을 억제하면서 사정을 하지요. 물론 이게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여자 입장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주길 바라며 남자가 엄청 요란하진 않더라도 한껏 상기되고 큰 만족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표출하게 되면 여자는 거기에서도 큰 만족감을 얻습니다. 남자분들 입장에서 잠자리에서 목석같이 가만히 있는 여자보다는 조금은 요란한 여자를 좋아하는 것과 같은 맥락인 것이죠. 지금까지 남자가 사정할 때 여자가 느끼는 감정과 생각들 5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봤는데요. 정리하자면 첫 번째, 함께 만족감을 느낀다. 두 번째, 남자 혼자 써버리고 끝내버리는 경우. 세 번째, 여자가 남자보다 먼저 절정에 이르는 경우. 네 번째, 동시에 절정을 느끼는 경우. 다섯 번째,
남자가 절정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경우입니다. 어떤가요? 단순하고 일관되는 절정만을 느끼는 남자들과는 달리 여자의 마음과 생각은 상당히 복잡하다는 걸 아셨을 텐데요. 그렇다고 모든 걸 여자한테 맞출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는 서로 배려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겠지요. 마지막 부분은 당신의 삶을 위한 건강 섹션이 될 것입니다. 다들 옥수수 좋아하시죠? 이 시기에 많이 드시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옥수수에는 탄수화물이 많아서 당뇨가 있는 분들은 멀리하는 식품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안 먹기는 조금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이 옥수수를 당뇨인들도 먹을 수 있는 방법과 같이 먹으면 도움이 되는 궁합식품, 그리고 도대체 어떤 효능이 있기에 탄수화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당뇨병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당뇨인들에게 옥수수 섭취 가이드 영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흔하게 먹고 있는 옥수수, 이 찰옥수수에는 혈당을 올리는 탄수화물도 많지만 반대로 혈당을 내리는 단백질이나 섬유질, 그리고 비타민 B, 칼륨 등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특히 보라색이나 검정색의 옥수수가 있는데요. 이 옥수수에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지요. 안토시아닌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일반 옥수수에 비해서 베타카로틴의 양도 8배가 많아서 눈 건강에도 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생으로도 먹을 수 있는 옥수수가 있어서 인기를 끌고 있는데 초당 옥수수가 있지요. 이 초당 옥수수는 과일처럼 생으로 먹을 수 있고 식감이 싫은 분들은 찌거나 구워서 드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초당 옥수수는 일반 옥수수보다 당도가 23배 높다고 알려져 있어서 당뇨인이라면 초당 옥수수보다는 일반 옥수수, 그 중에서도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보라색, 검은색 옥수수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뇨병 환자는 옥수수를 익히는 방법도 잘 선택해야 합니다. 어떻게 익히느냐에 따라서 옥수수의 혈당 지수가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옥수수를 맛있게 먹기 위해서는 삶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찌는 것? 아니면 구워 먹는 것? 가장 맛있는 것을 순서대로 나열하자면 구워 먹는 것, 쪄 먹는 것, 삶아 먹는 것입니다. 왜 삶는 것보다 찌거나 굽는 것이 더 맛있을까요? 그건 당도가 높기 때문이겠죠. 실제로도 삶은 옥수수의 혈당 지수는 GI 60인데 반해 찐 옥수수는 GI 73, 구운 옥수수는 GI 83으로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당뇨인이라면 맛을 조금 양보하더라도 물에 넣고 끓이는 방법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조리 방법의 혈당 지수를 보시면 낮은 것이 아닌데요. 그래서 드시는 양이 가장 중요합니다. 얼마만큼 먹는지에 따라서 혈당이 높아지는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것을 GL-지수, 혈당부하지수라 해서 GI-지수와 일회 섭취량에 함유된 탄수화물의 양을 고려해서 수치화했습니다. 옥수수는 당뇨병 환자라면 건강 상태에 따라 반개에서 1개 이하로 드셔야 합니다. 그럼 이 삶은 옥수수의 혈당부하지수는 얼마나 될까요? 중간 크기의 삶은 옥수수 1개를 먹었을 때의 혈당부하지수는 GL13으로 중간지수에 속하고 반개를 먹었을 때는 GL6.5로 낮은 혈당부하지수 식품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식품들을 가열하게 되면 영양소가 파괴되거나 줄어들기 마련인데요. 하지만 이 옥수수를 가열하게 되면 특정 영양소가 증가합니다. 국립의학도서관에 게재된 연구가 있는데요. 이 옥수수를 25분간 조리를 하였더니 항산화 성분의 활성도가 높아지고 페룰산의 함량이 500%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페룰산은 당뇨병을 퇴치하는데 도움을 주고 DNA와 세포를 보호하는 효과와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과자처럼 바삭한 식감으로 간식을 드시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옥수수로 팝콘을 직접 만들어 드시는 것은 어떨까요? 당연히 시중에 판매가 되고 있는 기름지고 달달하고 짭짤한 팝콘은 당뇨인이라면 절대 피해야 합니다. 하지만 첨가물이 없이 직접 만든 팝콘이라면 달라집니다. 이렇게 만든 팝콘은 건강에도 좋고 당뇨인들의 간식으로도 이용이 가능한데요. 폴리페놀이 아주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소화기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팝콘은 칼로리가 적을 뿐만 아니라 섬유질이 풍부해서 제2형 당뇨병 간식으로 그만입니다. 하지만 이 팝콘 역시도 탄수화물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먹는 양이 중요합니다.
영화관이나 마트에서 구할 수 있는 큼지막한 팝콘을 모두 드신다면 당연히 혈당이 급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 먹을 때는 종이컵으로 12컵 정도의 양만 드셔야 하고, 당뇨병에 더 도움이 되려면 직접 만든 팝콘에 강황가루, 생강가루, 실론 계피가루를 살짝 뿌린다면 당뇨인에게 좋은 건강 간식이 될 수 있습니다. 혈당이 높아서 삶은 옥수수 반 개 먹는 것도 부담스러운 분들이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옥수수염차를 만들어 드셔보는 것은 어떨까요? 옥수수를 손질할 때 옥수수염 모두 제거해서 버리시잖아요. 이 옥수수염을 모아다가 깨끗하게 씻어서 이물질을 제거한 후에 물기를 제거하고 햇볕에 건조시킵니다. 그리고 팬에 넣고 진한 갈색이 되도록 덮어주시면 되는데요. 이 덮어놓은 옥수수염을 물에 넣고 끓이면 차가 완성이 됩니다. 이 옥수수염에는 칼슘, 칼륨, 마그네슘, 사포닌, 플라보노이드와 같은 항산화제와 영양소가 풍부해서 지방이 쌓이는 것을 억제하고 지방세포를 분해해주어 체중 감량에 잠재적인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당뇨병에 도움이 되는 수용성 섬유질이 이 옥수수염에 아주 풍부하거든요. 그래서 차로 끓여 마시면 수용성 섬유질과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어서 인슐린 감수성과 콜레스테롤 관리, 장 건강에 좋아 당뇨병을 관리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옥수수와 같이 먹으면 좋은 식품들이 있는데요. 건강한 지방이 풍부한 아보카도,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토마토, 양파와 같이 드시면 좋습니다. 이 식품들을 모두 같이 먹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신선한 채소와 함께 샐러드로 드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드시게 되면 옥수수의 탄수화물로 인한 혈당 상승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자면 옥수수는 맛이 좋게 찌거나 구워 먹는 것보다는 물에 넣고 끓이는 것이 좋고 먹는 양을 꼭 지켜서 반 개에서 1개 이하로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혈당이 높아서 반 개를 먹는 것도 부담스러운 분들은 옥수수염으로 차를 만들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혈당이 높은 분들 중에 옥수수가 드시고 싶다면 아보카도, 양파, 토마토를 포함해서 신선한 야채와 같이 샐러드를 만들어 드시면 혈당이 높아질 걱정 없이 옥수수를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삭한 간식이 생각날 때는 첨가물 없이 직접 팝콘을 만들어 강황이나 생강가루 또는 계피가루를 살짝 뿌려 종이컵으로 12컵 정도 드시면 좋습니다. 옥수수는 탄수화물 함량이 높습니다. 하지만 오늘 알아본 방법으로 조리를 해서 정해진 양만큼만 먹는다면 당뇨인들도 충분히 옥수수를 드실 수 있습니다.